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양오석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화 추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영화 추천 프로그램 뭐 요즘 최근 다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제가 즐겨하는 영화를 즐겨 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 넷플릭스가 어, 내가 보지도 않은 어떤 영화를 너 이런 영화 봤구나. 그렇다면 요런 영화는 어때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궁금합니다. 이 넷플릭스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고 영화를 추천을 할까? 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함부로 추천을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해서 오늘 그런 영화 추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 저랑 짧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영어 추천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구성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듈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 세 번째, 사용자 간 거리 유사성을 측정하고요. 네 번째, 추천 모델을 구축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크롬 드라이버로 영화 포스터를 크롤링하고요. 다음에는 크롤링을 전처리하고 일곱 번째, 사용자 번호를 넣게 되면 즉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추천 영화를 포스트로 추천하게 됩니다. 자, 추천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저랑 영화 포스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와서 단순히 영화를 제목으로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제목과 포스터를 함께 추천하는, 즉 넷플릭스 방식이죠.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필요한 모듈을 설치하고 불러오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서프라이즈 모듈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벌써 제가 설치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행시켜서 한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모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됐죠. 이 모듈 설치 시간은 연구자의 그 컴퓨터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자, 두 번째 판다스 모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판다스 모듈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레리움 모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레리움 모듈이 설치가 금방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의 환경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 가지 필요한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듈을 포함해서 이번 시간에 영화 추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보는 데 필요한 기본 모듈들을 한번 싹 모두 다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긴 모듈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지 않은 것들은 각 개인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모듈을 다 불러와야만 합니다. 자, 한번 전체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네, 저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 모듈들을 싹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에러 메시지 없이 지금 바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에러 메시지가 뜨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가 뜬 것은 모듈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모듈들을 각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 마지막 이 전체 모듈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이렇게 모듈을 설치하고 필요한 모듈을 다 불러왔으니까 다음 순서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는 ML100K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전에
각자의 홈페이지 작업 디렉토리 안에 이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ML100K는 제공되는 데이터로서 오픈소스에 해당되는데요. 이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처리해 볼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ML100K를 확보해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ML100K를 탑재, 즉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고요. 자, 이제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왔고요. 이 데이터셋은 이런 형태로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그 다음 순서는 사용자 간 거리, 즉 유사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 간 거리, 유사성. 자, 제가 한 사용자죠. 또 영화를 관람한 또 다른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내가 보지 않은 어떤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를 읽어내야만 할 겁니다. 해서 나와 다른 사용자들 간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관람한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 가운데 제가 보지 않은 영화가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영화들을 저한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요런 과정입니다. 해서 그 나와 다른 사용자 간의 어떤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내는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럼 이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코사인 거리를 구했습니다만은 자카드 방식, 피어슨 방식, 유클리드 거리 방식,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가지 또 다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사인 거리 구하기가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사용자 기반 코사인 거리를 통해서, 코사인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트레인과 테스트의 스플릿 방식이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 불러드린 데이터셋을 통째로 한 번에 다 넣어서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즉 훈련 셋과 검정 셋으로 분리를 합니다. 해서 우선 트레인 셋, 훈련 셋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 학습 모델을 찾아내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돌려보고 검증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형인가, 모델인가를 검증을 합니다. 뭐 사용자 거리를 구해서 내가 보지 않은 어떤 영화를 추천해야 되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 모형 모델을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훈련셋과 검정셋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0.25, 25%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셋과 검정셋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우선 트레인셋, 훈련셋이 필요한데 테스트셋은 전체 100%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에서 25%를 할당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75%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훈련셋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예측 모형 훈련 학습 모델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코딩을 통해서 코사인 거리를 통한 사용자 기반한 코사인 거리를 통해서 사용자 간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볼까요? 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고 코사인 시뮬레이티브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다고 나옵니다. 해서 이루어졌고 RMSE가 1.0210 값이 나왔습니다. 자, 예측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MSE 또는 RMSE 값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1.0210에 해당되는
RMS로서 예측력을 보여주는 예측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걸 검증하게 되면 1.0210보다 더 낮은, 보다 훌륭한 예측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습이기 때문에 1.0210을 보여주는 이 예측 모형을 가지고 코사인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사용자 기반 코사인 거리를 구하게 됐고요. 자, 다음 순서에서는 추천 모델을 구축하는 순서입니다. 자, 해서 여기서는 예상 평점 상위 3개 영화를 추천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탑 N3이라고 하는 건 예상된 평점 가운데 상위 3개의 영화를 추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데피니션을 통해서 추천 모델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탑3 레커멘데이션스로 해서 했고 탑엔 3 값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딕트 명령을 통해서 렉 값을 탑 렉 값을 구했고요. 자, for 구문을 통해서 또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즈 레이팅을 기준으로 해서 평점 상위 3개의 영화를 뽑는, 그리고 상위 10개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탑N이 10으로 이제 수정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연습을 해서 상위 3개의 영화만을 뽑아서 이 탑 렉 값을 구해서 리턴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천 모델을 구축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천 모델을 구축까지 했기 때문에, 정의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명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 사실 데이터셋을 열어보게 되면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이제 구체적인 영화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해서 input OS를 불러오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OS를 불러오고 또 다른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줘서 이제 아이디를 영어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네임스 포스터 코딩을 통해서 한번 영어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을 시켰고요. 자, 이렇게 아이디를 영어명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상위 3개 영화의 리스트를 추출하고 또 딕셔너리 구조에서 영화 제목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필요한 상위 3개 영화를 추출하고 해서 영화 제목 리스트를 무비 리스트에 생성을 하고 포금을 통해서 딕셔너리 구조에서 영화 제목을 추출해서 담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영화를 관람한 기록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기록을 반복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용자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나를 인지시켜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상위 영화 3개를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요거는 이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는 입력창을 띄우는 입력창이 뜨게끔 만드는 그런 코딩이고요. 자, 유저 아이디를 인풋을 하게 되면 사용자 예상 평점 상위 3개 영화 제목을 저장하는 리스트와 예상 영화 평점 상위 3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같이 놔뒀습니다. 2개의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포금을 통해서 특수문자, 확인문자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사용자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을 합니다. 자, 런을 하게 되면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추천을 하려면 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또 다른 사용자들과의 또 거리 유사성을 구하고 가장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는 다른 사용자의 영화 정보를 검색을 해서 저에게 맞는 상위 평점 3개의 영화 제목을 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뽑아내겠죠. 자, 해서 사용자 번호로 임의로 제가 100번이라고 나는 100번입니다. 사용자 번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번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위 3개의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영화 제목을 뽑아내게 되고요. 리스트를 뽑아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영화 포스터를 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영화 포스터를 크롤링 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를 크롤링 하는 코딩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고요.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이 부분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일부러 제가 남겨둔 것인데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코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6번에 해당되죠. 다음과 같이 이런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는 상당히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게 되면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 되죠. 패스, 그러니까 경로죠.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크롬 드라이버를 통해서 해당되는 영화 포스터를 크롤링해서 담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코딩은 화면을 최대화한다는 그런 코딩이고요. 크롬 드라이버 실행 파일이 있는 곳에서 요 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포스터를 크롤링하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크롬 드라이버가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창에 크롬 드라이버가 가동되기 위해서 제어되는 그런 화면이 생성되시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화면이 추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모니터를 2개를 설치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되고 있는 모니터 외에 다른 모니터에 지금 크롬 드라이버 통제 관리 화면이 지금 떠 있습니다. 해서 그걸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옆으로 살짝 치우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로 이제 통제가 시작됩니다. 자, 해서 이제 영화 포스터 크롤링에 필요한 전 처리를, 즉 특수문자를 제거를 하도록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비 리스트에서 요런 다음과 같이 요런 코딩을 통해서 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수문자를 제거합니다. 자, 해서 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특수문자 전 처리를 시켰고요. 자, 이제 영화 제목으로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한번 영화 제목으로 크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앞선 단계에서 상위 3개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지금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상태에서 영화를 제목만으로 추천하기 전에 포스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와서 해당 영화에 포스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와서 영화 제목과 포스터를 함께 추천하기 위해서 지금 영화 제목으로 포스터를 크롤링하고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포금을 통해서 사용했고요. URL을 정보를 주고 크롬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요 URL은 구글 이미지 검색 주소창입니다. 해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URL을 호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URL 호출되기 이전에 태그 게시 수집을 시도를 하면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타임 슬립으로 1값을 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한번 주었고 해서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 img 상태로 지금 수집을 하게 되고요. 해서 이미지란 크롤링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새롭게 만든 폴더 안에다가 담아내는 그런 코딩의 내용입니다. 해서 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시간이 드는데 지금 다른 두 번째 모니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포스터를 지금 구글에서 지금 크롤링해서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리 돌아갔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위 3개의 포스터만 크롤링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모니터에서 이 모니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화면을 끌고 오는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3개가 벌써 3개의 영화에 대한 포스터가 크롤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요걸 다시 살짝 치우고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가져왔죠. 해서 자, 그 다음 순서에서는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작업에서 지금 새로운 폴더인 이미지 폴더 안에 크롤링한 상위 3개 영화에 대한 포스터를 크롤링해서 담아두도록 했죠. 자, 그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렇죠? 이미지 리스트 안에 JPG 그죠? 확장자명의 JPG 포스터만을 이제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영화에 대해서 많은 포스터가 크롤링이 됐거든요. 이걸 전체를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을 저장을 하고 JPG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서 요거를 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꺼내 왔고요. 자, 지금 살짝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만은 JPG 파일을 꺼내는데 자, 추천 영화 포스터를 한번 마지막 단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끌어오고자 하는 3개 상위 3개 영화의 포스터를 디스플레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처리입니다. 자, 앞선 잠깐 보여드렸던 영화 포스터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좀 전에 화면에 있었던 영화 포스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연습을 위해서 한번 처리했던 것이고요. 지금 다시 돌린 것이거든요. 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가 된 것은 굿윌 헌팅과 컨피덴셜, 아미스트 다 들어가는 영화가 지금 상위 3개 영화로서 지금 저한테 사용자 번호 100번 사용자에게 지금 최종적으로 영화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거칠게 상세하지 못하게 듬성듬성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추천 영화를 단순히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터와 함께 추천하는 그런 영화 추천 프로그램 기초 알고리즘을 한번 저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전체 추천 알고리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나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영화를 텍스트로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크롤링 해와서 텍스트와 영화 제목과 포스터를 함께 보여주는 넷플릭스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해서 이 코딩을 한 줄 한 줄 제가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코딩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 코딩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에서 이제 중급 고급으로 가시면서 충분히 다 해석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상세한 주석을 달아서 또 다른 우리 친구들하고 이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